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최근에 이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이 코스피와 코스닥 혼조세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코스피는 0.31% 빠지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2,960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0.11% 소폭의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모습인데요. 1,002선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개인이 사자세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개인이 3,642억 원 물량 담아냈고요. 기관과 외국인 팔자세 보인 가운데 기관이 2,761억 원으로 외국인보다 조금 더 많이 팔아치웠습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코스닥의 수급 상황입니다. 개인이 매도 우위 보인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기관은 259억 원, 외국인은 144억 원 물량 담아냈고요. 개인은 345억 원 물량 덜어냈습니다. 네, 이번 시간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 신광석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블랙의 신사시네요. 네네. 굉장히 헬스케 보이십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좀 다이어트를 하신 건 아니죠? 네, 어제 술을 좀 많이 먹어갖고. 네, 어제 술을 좀 많이 드셔서 네. 네, 술 마신 다음 날은 헬스케 보이시나 봐요. 네, 너무 힘들어갖고요. 네. 네, 정신 차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살펴봤고요. 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란트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바로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1357을 꼭 입력한 뒤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톡방 참여 방법부터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톡방이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인간지표님께서 남겨주셨네요. 카카오TV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카카오TV로 이렇게 또 보시나 봐요. 이호님께서 안녕하세요라고 남겨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고 계십니다. 카카오로 보니 좋으네요 라고 또 누니님께서 남겨주셨네요.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또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계속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 줄 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식은 한 줄평 코너입니다. 오늘 시장을 보고 한 줄평을 남겨주셨는데요. 결국 시장은 오를 것이다. 인내하고 기다리자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이번 주도 인내하고 기다릴까요? 전문가님? 네, 굉장히 시장이 조금 약간 지루한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큰 흐름을 한번 볼까요? 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좋습니다. 일단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지금 좀 옆으로 이렇게 눕고 있죠. 지금 옆으로 이렇게 눕고 있고요. 네. 지금 옆으로 이렇게 횡보권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 저점을 낮춘다고 하면은 뭐 하락하는 모양으로 뭐 이렇게 저점을 이탈하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조금 미리 걱정을 조금 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요 저점을 하단으로 해서 지금 박스권에 조금 이제 갇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서 박스권에 조금 갇혀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 시장이나 다른 나라의 글로벌의 흐름을 한번 보면은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다우존스의 흐름이고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지금 시장이 불확실성이 좀 없어지면서 그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테이퍼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식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사상 최고치로 계속 가고 있고요. 지금 S&P 500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계속 가고 있는데 뭐 니케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대만이라든지 뭐 그런 회사 그 나라들이 지금 이렇게 뭐 미국처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뭐 빠지려고 하는 모양은 아니고요. 대만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제 오르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어떻게 보면 코스피하고 좀 약간 비슷하죠. 코스닥하고 좀 비슷한데 옆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옆으로 이렇게 기는 어떤 모습이 나오고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지금 위치해 있는데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먼저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고 니케이 같은 경우도 옆으로 기고 있다가 지금 이제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이런 신흥국 같은 경우 그냥 계속 치고 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치고 가고 있고 유로 같은 경우도 유로의 그런 어떤 유럽 증시의 상황도 계속 저렇게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증시가 이렇게 눌려 있는데 이게 이제 밑으로 빠질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뭐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제 불확실성 제거가 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모양으로 방향을 틀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약간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그런 자리이긴 한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3분기가 지나고 나서 조금 지난번에 수출입 동향 지수가 발표가 나왔을 때도 뭐 사상 최고치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도 수출 동향이나 그런 게 지금 괜찮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미국 기업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실적이 조금 안 받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는 한데 지금 뭐 이제 공급망 체인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해결이 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서 코스닥을 보면은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조금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지금 요렇게 코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상황이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를 지금 상단과 하단으로 해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상태 속에서 이제 그 메이저들의 수급은 최근 들어서 매도보다는 조금 매수를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으니까 일단은 종목별로 이제 이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종목별로 좀 돌아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좀 나중에 전체적 방향을 틀면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시장이 굉장히 지루한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뭐 수급이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시장이 좀 굉장히 지루한데 좀 한번 참아보자. 일단은 종목별로 대신에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이제 실적이 조금 좋은 회사들이 뭐 이제 좀 옆으로 지루하게 행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종목들 중에서도 좀 향후에 실적이 좀 괜찮아질 수 있을 만한 회사들을 위주로 해서 조금 한번 기다려보고 지금 보통 계좌에 개인분들 아마 계좌의 한 40% 정도, 마이너스 한 40% 정도가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조금 관리를 했으면 뭐 한 10%에서 한 20% 정도 내외. 그리고 이제 좀 많이 마이너스가 되면 한 30, 40%, 50% 정도까지도 뭐 마이너스가 난 그런 어떤 계좌들이 있기는 할 텐데 일단은 지금 상황 속에서는 일단 좀 가지고 버텨보자. 좀 버텨보고 지수가 좀 올라오거나 종목들이 올라오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조금 보면서 그때 이제 올라오지 못하는 종목들을 조금 정리를 하더라도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인내하고 기다려보자. 지금 이제 시장이 아직 움직이질 않아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건지 아직 사실 윤곽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자꾸 스트레스 받기보다 좀 일단 지켜보면서 움직이는 시장이 되면 그때 조금 판단을 해볼 수 있도록 지금은 좀 참고 인내하고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은 좀 전반적으로 오를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그런 부분이 좀 지루하긴 하지만 일단 기다리시면 시장은 좀 오를 거다라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인내하고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오늘의 한 주평 결국 시작은 오를 것이니 인내하고 기다리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전문가님 말씀대로 마이너스가 많이 난 계좌는 뭐 30%에서 50%까지 또 빠지는 계좌가 있었을 텐데 네. 반등세가 나오고 난 뒤에 정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실까요? 네, 일단은 시장이 아직 전반적으로 움직이질 않고 있어서 어떤 종목이 움직일지를 뭐 지금 어떤 종목이 어떻게 이제 움직일지를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은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본인의 어떤 마인드나 어떤 그런 부분에 멘탈이 깨지지 않아야 되는데 일단은 본인의 포트를 한번 보면서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한번 분류를 해보시고 내가 좀 자신 있는 종목들을 한번 뽑아보고 조금 자신 없는 종목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비슷하게 마이너스라고 하면 일단은 자신 있는 종목 쪽으로 조금
저가 매수로 바꾼다. 그러니까 현금이 있으면 물론 더 사면 되지만 현금이 없으면 기존 종목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좀 분류 작업을 한번 해보면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어떤 종목이 먼저 올라가는지를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자신 있는 종목, 자신 없는 종목 그 부분들을 조금 분류를 하고 나서 끝까지 가지고 있을 만한 종목들과 아, 이거는 그냥 어느 정도 되면은 그때 당시에 오를 거라 생각하고 샀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내려와서 아, 이 종목은 그냥 매수가 이상만 되면 팔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종목과 아, 이건 내가 끝까지 조금 계속적으로 오래 가지고 있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조금 미리미리 좀 분류를 해놓고 일단 지금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뭐 먼저 이제 섣불리 먼저 매도를 했다가 그 종목이 올라가고 다른 종목이 또 내려가고 이런 부분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 속에서는 사실 어떤 종목들을 조금 미리 정리하고 뭐 하기에는 사실 시장이 너무 안 움직이고 있어갖고요. 뭔가 감히 뭐 전혀 그런 부분들을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보면서 시장이 조금 돌아 올라오는 모습들이 그래도 한 하루 이틀 정도 나와야 이제 종목들이 움직임을 좀 보면서 조금 어떻게 할지 좀 판단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일단 조금 참고 기다리고 한번 지켜보자. 지켜보고선 그 지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종목들 반응이 나올 때 그때 조금 판단을 해보자. 대신에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뭐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과 아니면은 조금 반등이 나오면 그냥 뭐 수익이나 이런 부분에 생각 없이 이제 일단은 조금 빠져 나오려고 생각하는 종목들과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생각해 놨다가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만약에 그런 현상들이 나왔을 때 본인이 생각한 대로 진짜 딱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정리만 해놓고 좀 참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일단 지수 자체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또 조금 관망하는 자세로 반등세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이신데 그렇다면 이렇게 계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좀 더 추가 매수의 기회가 있다고 또 생각이 네. 드시는 부분이신가요? 근데 지금도 사실 충분히 이제 현금이 있다면은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저도 사실 이제 뭐 종목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를 지금 계속적으로 좀 보면서 사고 있는데 네. 일단은 뭐 기업들의 어떤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좀 괜찮아질 수 있을 만한 회사들 그리고 이제 시장 지수는 전반적으로 사실 죽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좀 남았다. 그냥 금리 인상을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하기 전까지 시장은 여기서부터 뭐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어떤 흐름보다는 최소 이제 횡보를 하는 흐름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기업들의 그런 상황들마다 좀 차별화해서 어떤 종목들은 좀 올라갈 거고 또 어떤 종목들은 좀 내려오겠죠. 지금 전반적으로 바이오 제약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흐름을 계속 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이제 조금 계속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좀 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일단은 지금 미국 증시가 계속적으로 가고 있고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을 예상대로 그냥 하고 있고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겠지만 전체적인 나라의 전 세계 경기나 이런 부분들은 죽지 않고 살아나고 있어요. 살아나고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 그럼 주식시장은 자산시장은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이제 그 기업들의 경기나 이런 부분들 실적들이나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 좋아지고 이제 기업 그 주식들이 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직은 좀 그래도 한 1년 이상 남지 않았을까 싶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좀 하락보다는 좀 상방을 보면서 좀 준비를 하자. 근데 지금 이제 그 미국 증시가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좀 가지 못하고 이런 있는 상황 속에서 좀 현금이 있는 것들을 너무 한 번에 배팅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뭐 기업들을 조금 사서 모아보고 있습니다. 사실요. 네. 네, 전문가님의 의견은 지금 좀 모아가는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네요. 여기까지 오늘의 한 줄 평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이번 시간은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장 이슈됐던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의 첫 번째 종목 SKIE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전기차 배터리용 분리막 생산 능력을 2025년도까지 약 3배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비쳤는데요. 이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종가 살펴보시죠. 8.9%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15만 8,500원에 마무리가 된 SKIE 테크놀로지 장 막판에 조금 더 탄력세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SK 전기차. 네. 네, SK 아이테크놀로지 2차 전지 관련된 이제 소재 관련된 뭐 회사들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NF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큰 기간 동안 이제 상승이 좀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네.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이제 신규 상장하고 나서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약간 이제 오버행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올라가려고 했다가 지금 다시 이제 좀 밀려 내려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네. 일단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이제 분리막 시장에서 이제 분리막 소재 이제 분리막 시장에서 세계 글로벌 1위고요. 이 분리막 시장 자체가 이제 시장의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좀 진입하기가 쉽지 않아요. 진입 장벽이 높은 사업 중에 하나고.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이제 그 배터리 이제 소재, 그러니까 이 분리막을 하고 있는 이 회사가 배터리 소재 여러 업체들 중에서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 일단 네. 수익성도 좋고 계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 그쪽 분야의 사업들은 좀 커지려고 하고 있으니까 조금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이 바닥에서 기고 있다가 다시 상승을 하고 지금 그 가격대에 지금 다시 왔거든요. 그 가격대 부근에 지금 다시 왔다가 오늘 좀 반등이 나왔는데 일단 조금 지금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종목들을 매수하고 뭘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조금 보여드리고 싶고 일단은 여기서 좀 자리가 만들어지는 모습들이 나오면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15만 원 근처에서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 SK 아이테크놀로지 이 분리막 시장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또 대한유화를 좀 빼놓고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한유화가 이제 이 분리막 시장에서 글로벌 1위가 SK 아이테크놀로지라고 하면 대한유화가 이제 분리막 소재 업체 이제 글로벌 1위죠. 그러니까 대한유화가 SK 아이테크놀로지에 납품을 해서 이제 SK 아이테크놀로지에서 분리막을 만드는 거죠. 지금 이제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이제 습식 분리막 시장에서 한 26% 정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일단은 수익성도 굉장히 좋고 계속적으로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회사의 좀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보이긴 하죠. 보이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조금 가격이 좀 메리트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가격대로 지금 왔거든요. 일단은 그렇네요. 한 40만 원 정도 이상을 이제 가격을 크게 이제 상승을 했다가 지금 현재 반토막 이상 되면서 18만 2천 원 정도의 가격대로 내려왔는데 일단은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올라갈 때는 안 내려올 것 같죠. 이렇게 보면은 뭐 안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차트가 지금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NF라든지 그런 그렇네요. 차트가 지금 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이렇게 조정을 받아요. 또 많이 올라가면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내려올 때 이때 이제 조금 못 샀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때 그 분리막 소재나 이런 게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화학의 그런 실적도 괜찮았고 근데 피크아웃 논란이 생기면서 이제 같이 내려오면서 화학주도 내려오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분리막 소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좀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주봉으로 보면 이렇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가 지금 많이 눌렀고 이게 장기적인 차트로 봐도 일단은 이 분리막 소재 장기적인 차트로 봐도 이게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상승하는 어떤 큰 틀에서는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한 1년 동안의 어떤 큰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큰 그림은 상승하는 어떤 흐름 안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대한유화 그리고 SK 아이테크놀로지 이 분리막 시장 쪽을 조금 약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아이테크놀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대한유화까지 차트 분석 도와주셨네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건자재 그리고 페인트, 시멘트 관련주입니다. 아무래도 이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건자재와 거푸제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덕신하우징이 4.9% 상승을 했고요. 윈화이텍은 16% 넘게 상승을 했네요. 오늘 제일 테크노스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7,130원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고요. 페인트 관련주 살펴보시죠. 네, 페인트 관련주는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페인트 7.9%, 사마페인트 6%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조강페인트도 5% 가까운 상승세 보였고요. KCC가 오늘 7.2%로 가장 상승을 많이 보이는 모습이었네요. 33만 8,500원까지 올랐습니다. 시멘트주 살펴보시죠. 삼표 시멘트가 오늘 3.5% 상승을 했습니다. 네, 홈센터 홀딩스가 오늘 11.8% 상승을 했고요. 네, 보강상업도 14% 상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KCC 같은 경우도 오늘 상승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이 건자재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뭐 페인트라든지 거푸집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흐름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시멘트, 뭐 페인트, 그리고 거푸집, 그리고 건자재 이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흐름이 전반적으로 지금 조금 괜찮아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좀 상승을 하면서 그동안에도 이제 조금 약간 조정을 받는 어떤 모습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 좀 상승이 나오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서 약간 관심을 갖고 볼 만한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러니까 뭐 신규로 접근하기에도 뭐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또 업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종목들 중에는 뭐 KCC라든지 뭐 삼목에스폼 이런 종목들이 예전에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지금 삼목에스폼 같은 경우도 지금 뭔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게 앞전에 올라올 때도 계속적으로 이제 봤던 종목인데 계속적으로 15,000원, 14,000원 요 정도 부근을 가면 또다시 17,000원, 18,000원 권역으로 올라오고 있고 이 삼목 에스폼 같은 경우도 예전의 흐름을 한번 보면 이 종목도 상승할 때 지금 요만큼 지금 올라온 건데 이런 종목들 한번 보시면은 이게 상승할 때 굉장히 무섭게 상승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앞전에 이런 흐름이 네. 나온 적이 있잖아요. 이게 일단 2013년도 이때가 2013년도가 테이퍼링 할 때죠. 예, 2014년도가 테이퍼링 할 때고 2014년도 이쪽에서 2014년도, 2015년도가 이제 금리 인상을 한 해죠. 그러니까 이 테이퍼링을 하고 나서 금리 인상을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네. 이 건자재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건설 경기 지금 이제 뭐 대선도 있고 어떤 그런 부분의 흐름을 타면서 좀 상승이 나오려고 하나 이런 어떤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 예전부터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제가 삼목에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자. 그리고 대림비엔코라는 종목도 대림비엔코라는 종목도 네. 이 종목도 지금 뭔가 조금 있어 보이고 일단 이것도 이제 대림비엔코 그 뭔지 아시죠? 그 뭐 변기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대림 이렇게 곰 모양으로 이렇게 네. 그려져 있는 그 회사인데 이 회사도 예전에 마찬가지로 이런 상승이 건자재 관련된 2015년도에 네, 엄청난 상승을 보였네요. 2014년, 2015년 삼목에스폼보다 조금 한 박자 느리긴 했지만 어쨌든 비슷한 어떤 이런 모양들이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 건자재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흐름을 조금 눈여겨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일단 약간 긴 호흡으로 지금 이 종목들도 지금 이렇게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들고 있으면 지루하게 느껴지긴 하겠지만 사실 종목이 가려고 하는 모습이 사실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좀 이제 상승으로 만들려고 하는 어떤 흐름들이 조금 약간씩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너무 큰 돈으로 들어가진 않더라도 이 건자재 관련된 종목들, 뭐 노르페인트, 사마페인트, 뭐 KCC, 근데 삼목에스폼, 대림비엔코, 뭐 시멘트 같은 경우에 고려시멘트가 최근 들어서 조금 움직이죠. 시멘트가 가격이 오를 거다 뭐 네, 하면서 약간 최근에 한번 최근에 조금 모양이 이제 움직이는 모양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이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이 또 대북 관련주에 편입되면서 오르기도 하고요. 이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약간 움직이려고 하는 앞전에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쭉 눌렀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다시 좀 상승의 흐름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북 관련주로 볼 수도 있지만 시멘트 자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성신양에도 그렇고 좋네요. 지금 네. 이 건자재 관련된 건설에 관련된 이 뭐 시멘트, 페인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건자재. 거푸집, 네. 그리고 건자재 이런 쪽의 종목들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좀 조정이 나오고 만약에 그 딱히 살 종목들이 없다라고 하면 그런 종목들을 조금 눈여겨보고 있다가 천천히 조금씩 담아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건자재와 페인트, 시멘트 관련주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왜 이 건설에 대한 이 부동산 공략인데 건설주들을 생각보다 안 갈까요? 그러게요. 지금 건설주들 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건자재 관련주, 시멘트 관련주 이런 회사들은 사실 코스닥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시장이 이제 재미가 없게 움직이다 보니까 약간
대형주를 이제 큰 돈을 들여서 코스피를 누군가가 이렇게 사는 주체가 지금 사실 별로 없다 보니까요. 코스피 종목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이제 코스닥의 일부 종목들만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인 것 같고요. 일단은 네. 결과적으로 시장이 좀 움직이는 어떤 상황들이 되면서 대형주들이 좀 움직이는 시장이 되면은 그 건설주들도 조금 움직일 것 같은데 이제 큰 회사들의 어떤 그런 건설주보다 이제 요즘의 분위기를 보면 뭐 계룡건설이라든지 이런 조그만 회사들 위주로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뭐 서희건설, 뭐 그런 어떤 작은 중소형 이제 그 건설주 위주로 조금 많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괜찮아지면은 뭐 건설주나 뭐 은행주나 뭐 이런 어떤 그 큰 대형 섹터들 뭐 조선주나 뭐 철강주나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때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조금 시장이 계속 눈치만 보고 있어서 좀 그런 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제 건설주보다는 사실 지금 말씀드린 이제 건자재 쪽이 먼저 움직이고 조금 약간 그 상승 탄력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뭐 상승 여력이나 이런 것도 좀 커 보이니까 일단은 건설주 쪽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일단 이 건자재 관련된 종목들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한두 개 정도 골라서 한번 천천히 담아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 건자재 관련주 이야기 나눠보면서 건설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취업 관련주입니다. 도시재생 관련주도 오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역시나 이 대선 후보들의 일자리와 이 도시재생 공약 속에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한 겁니다. 취업 관련주 한번 살펴보시죠. 원티드랩 8%, 아이비 김영희 21%, 메가엔디는 12%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계속해서 일자리 관련주인데요. 오늘 대성창투도 5%, TS 인베스트먼트도 7%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네요. 도시재생 공약의 관련주들이 상승했는데 오늘 일자리와 도시재생 공약 관련주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에 일단 좀 네. 큰 그림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금요일 날에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를 네. 이제 선출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 있었는데 굉장히 재밌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홍준표 후보가 되느냐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되느냐 그게 이제 한 3시 정도에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3시 정도에 발표가 나왔는데 한 2시 한 45분 정도에 발표가 나올 거다 하면서 찌라시 같은 게 막 돌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찌라시에는 또 그 전날에는 윤석열 후보가 될 거다라고 네. 했는데 그날은 이제 홍준표 후보가 맞습니다.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수치까지 막 있어요. 그래서 뭐 한 1~2% 차이로 홍준표 후보가 이길 거고 2시 45분 정도에 발표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주가를 봤더니 윤석열 관련주 중에 대표적인 이제 덕성이라는 종목은 한 15% 정도 상승해 있고 그리고 이제 경남스틸, 홍준표 관련된 종목들 이제 경남스틸도 한 15% 상승해 있더라고요. 둘 다 상승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15%에서 뭐 6% 뭐 내려왔다 올라갔다 계속 이렇게 시소를 타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경남스틸을 실제로 이제 산 지인이 이제 카톡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네. 발표가 나오면 경남스틸을 그 다 매도를 걸어놓고 엔터를 누를 준비를 하고 있대요. 어떻게? 네. 근데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근데 진짜 그 주식시장이 그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한가를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냐면 그 앞으로 그런 어떤 모험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덕성하고 경남스틸이 발표를 하기 전에 한 5분 전에 미리 VI를 들어갔어요. 미리 크게 움직이면서 둘 다 묶여 있었어요. 그냥 뭐 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묶여 있는 상황 둘 다 이제 투자자들 굉장히 놀라셨겠는데요. 거래가 정지돼 있는 거죠. 둘 다 거래가 정지돼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덕성이 하한가를 들어가더라고요. 동시호가 그 VI 맞아요. 상태에서 가격 결정을 하는데 이제 덕성이 하한가를 들어가고 경남스틸은 또 막 한 10몇 % 올라가고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발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묶어놓고 발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옴짝달싹 못하게 그냥 VI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윤석열이 됐다라고 하면서 발표가 나오니까 경남스틸은 그냥 바로 하한가 갔었죠. 바로 하한가로 들어가고 덕성 같은 경우 하한가 풀리면서 뭐 한 10몇 % 이렇게 올라갔는데 결국에 열리고 나서 1점 몇 %로 이제 그 상승 마감했죠. 그러니까 결국에 다 토해내고 결국에 그냥 보합권에서 끝났어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경남스틸을 팔려고 엔터를 대기하고 있던 사람은 못 팔았겠죠. 팔 기회를 안 줬어요. 그냥 팔 기회를 안 주고 그 반대편으로 둘 다 베팅을 했다 하더라도 덕성도 사실
시작하자마자 그냥 10몇 프로 정도 상승하고 그냥 다시 다 내려와 버렸고. 그랬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덕성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6% 정도 내려왔거든요. 마이너스 16% 그랬습니까? 정도. 덕성이 네, 오늘 또 지금 많이 보시면 빠졌네요. 네. 윤석열이 당선이 됐고 이제 재료가 노출되면서 덕성의 흐름을 보면 네. 지금 윗꼬리가 어제 이제 크게 나왔죠. 상승을 하려고 하다가 밀려서 끝나고 오늘 이제 급락이 떨어졌죠. 어제 거래량 보면 탈출했어요. 이제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이 주식은. 이 덕성은 이제 거의 끝났다고 봐야 돼요. 이제는 재료까지 다 나왔고 이제 여기서 뭐 대통령이 되느냐, 뭐 이재명이랑 뭐 그런 어떤 부분에서 뭐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 종목이 움직이기보다는 일단 이 고점을 넘기면서 가기보다는 조금 이제 재료가 소멸되면서 내려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좀 약간 너무 네. 리스키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자리 도시재생 공약주 저게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인맥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이 둘 중에 한 명이 돼도 둘 다 지금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거의 끝나간다. 이재명, 윤석열 이 인맥 관련주는 끝나가고 이제 저 공약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돌면서 하나씩 조금 이제 움직이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 뭐 뻔하죠. 뭐 대선 공약 나오면 뻔하죠. 예, 일자리 공약. 예, 그리고 뭐 도시재생 사업 네. 뭐 이런 부분들 뭐 당연히 있고 그리고 뭐 대북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또 있을 수 있죠. 대북 관련된 이슈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노인 관련된 어떤 종목들, 뭐 장애인 관련된 이제 어떤 부분, 그리고 뭐 소방시설이나 이런 매번 그렇게 똑같이 계속 왔거든요. 그래서 뭐 장애인 관련된 뭐 아니면 노인 관련된 그리고 이제 청년들을 일자리 관련된 뭐 도시재생 그리고 이제 그 뭐 대북 관련된 이슈 뭐 그리고 이제 애기 저출산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조금씩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공약이나 이런 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런 거에 따라서 길게 큰 시세를 내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그런 종목들이 하나씩 움직일 수는 있는데 일단은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한번 움직여 줬을 때 조금 빠져나오려고 지금 아마 다 마이너스권 여기에 있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종목들이 이제 근데 그런 어떤 저런 이슈로 인해서 이제 조금 오늘 뭐 그런 어떤 도시재생 산업이라는 뭐 어떤 일자리 공약들 이런 어떤 종목들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듯이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그런 부분의 어떤 흐름을 탄다면 그때 조금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인맥주들은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그 공약 등 관련된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굳이 이제 뭐 그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그 공약이나 이런 부분으로 큰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신규로 뭔가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노려보자라기보다는 일단 기존에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섹터들이 그런 부분에 포함된 게 있다면 좀 약간 기다려보자. 저는 흐름을 탈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이 취업 관련주와 도시 재생 관련주 이야기하시면서 이 윤석열과 홍준표 테마주 이야기 그리고 또 대선에 대한 테마주 이야기들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여행, 카지노주들이 이 화이자 알약이 미국에서 또 이 승인 받고 그리고 또 미국 여행 제한 조치 완화 속에서 위드 코로나 기대감에 커졌는데요. 항공주들이 오늘 좀 상승을 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진해 특히 저가 항공사들이 오늘 상승을 많이 하는 모습 보였네요. 에어부산도 5%, 진에어 10%, 제주항공 5%, 대한항공도 3%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여행주 살펴볼까요? 하나투어 6%, 참 좋은 여행은 5% 상승을 했습니다. 카지노도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노란풍선이 오늘 여행주 중에서 6.8% 상승을 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 보였습니다. 롯데관광개발도 6% 가까운 상승세 보였는데요. 카지노주는 오늘 파라다이스가 6% 가까운 상승률 보여줬네요. 지난주는 또 다시 이 위드 코로나 수혜주들이 좀 못 가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주에 이 네. 화이자 알약 때문인지 네. 여행지에게 기대감 때문인지 상승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시장을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결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네. 일단은 그 지난번에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을 한다라고 할 때 오히려 진단키트 관련주 그리고 네, 이제 맞습니다. 그 뭐 코로나 뭐 백신 관련주 이런 게 이제 움직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움직였고 오히려 여행주 이런 것들은 다 떨어졌죠. 내려오고 네. 예, 그런 한 주였는데 또 이제 미국에서 그 화이자에서 이제 그 경구용 치료제를 또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뭐 한 80
9% 정도의 중증 네. 완화 효과가 있다고 해서 미국 쪽에 있는 항공 주식이나 그런 주식들도 좀 급등이 나왔고 우리나라로 그게 이제 또 영향이 오면서 뭐 항공주들 그리고 이제 그 리오프닝 관련된 어떤 그런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다 움직였거든요. 백화점, 항공사, 뭐 여행사, 그 카지노 뭐 이런 쪽에 이제 회사들이 전부 다 그 움직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그 전에 이제 좀 조정을 받았던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이제 그 반발 매수로 또 이제 그 상승을 좀 한 거죠. 그 중에 이제 진에어 같은 경우는 되게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요. 저게 지금 아, 그렇습니까? 네, 유상증자를 성공했다 해갖고 그래서 이제 오늘 조금 많이 올랐고요. 네. 근데 이제 그 항공사들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자금 조달 이슈가 계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그 유상증자 발표가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 조금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결과적으로는 점점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이제 제약주하고 지금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지금 네, 등락이 네, 힘든 엄청나죠. 흐름으로 네. 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워크 알약 나온다고 해서 이제 급락을 머크가, 네. 했던 그런 바이오 업종들이 오늘 또 화이자 얘기가 나오면서 또 한 번 이제 급락을 했고요. 네. 지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종목들도 오늘 같이 다 급락을 하더라고요. 뭐 녹십자, 네. 예, 녹십자 SK 뭐 그리고 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뭐 셀트리온, 맞습니다. 예, SK바이오사이언스 막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차트를 보면요. 네. 일단 주가 좀 이제 상승을 하고 나서 뭐 이렇게 폭락을 할 정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 그러진 않고 일단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바이오 업종이나 제약 업종들이 조금 인기가 좀 시들어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너무 섣불리 저가에서 매수를 하려고 많이 내려왔다고 이제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네,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셀트리온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좀 한 단계 내려오고 나서 옆으로 기다가 지금 또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옆으로 조금 반등이 나오면서 자리를 잡는가 싶더니 이제 화이자 또 알약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이제 조금 오늘 또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네. 나왔는데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현재 단계에 이제 주식의 자리를 보면은 요 정도 가격에 와 있는데 일단은 그 치료제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앞전에 올랐던 그런 부분에 비해서 상당 부분 이제 조정을 거의 다 거쳤고요. 지금 거쳤고 네. 이제 평상시에 거의 가격에 와가고 있어요. 지금 평상시에 이제 코로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그 가격으로 그 네. 가격대에 지금 권역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이런 종목들은 언제 이거를 추가로 사서 언제 담아서 언제 가격을 좀 맞추고 좀 봐야 되나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굳이 그렇게 뭐 급하게 살 이유는 없어요. 다만 이제 갖고 계신 분들 대응하는 방법은 일단은 각 종목들이 지금 레벨이 어떤지를 조금 약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좀 당장 건드리기보다는 좀 지켜보자. 근데 많이 이미 내려와 있는 종목들은 손절보다는 조금 약간 지켜보면서 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그 자리에서 이제 추가 매수하려고 노력을 해보고 대신에 이제 지금 이런 종목을 주력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냥 계속 내려오고 있으니까 일단은 다른 종목군의 종목들이 이제 그 위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현금이 있다면 다른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하고 이런 종목들은 좀 냅뒀다가 이쪽에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오고 하면 이제 이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내려와서 자리를 잡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 조금씩 분할로 사서 빠져나오는 그런 방법을 해야 되고요. 이런 종목에 지금 막 이 내려오는 부분에 저가 매수다라고 이제 여기다가 너무 전투적으로 그렇게 매매를 하지 말자. 그러니까 녹십자도 마찬가지고 녹십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 종목들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제약주들은 흐름이 다 비슷하네요. 차트 네, 흐름이 좀 비슷한데 네. 이 종목들도 이제 거의 다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녹시자 같은 것도 많이 내려와서 54만 8천 원 정도를 갔던 종목이 지금 한 25만 한 반토막 정도가 네. 났기 때문에 여기서 급하게 이제 뭐 어떤 매도를 하고 하기보다는 좀 기다리면 이 위에서 팔 수 있는 어떤 그런 뭔가 이슈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약간 바이오 종목들은 좀 약간 기다려보고 근데 섣불리 지금 신규 매수로 들어가거나 저가 매수를 노리거나 이러진 말자. 그냥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조금 이제 지금 자리에서 손절은 이미 늦었고 약간 좀 기다려보자. 기다려보면 기회를 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은 바이오, 제약 이쪽에 어떤 그 섹터를 너무 주력으로 갖고 있기보다 이왕이면 이제
리오프닝이 되는 이 부분에 맞춰서 그냥 이제 무조건 뭐 리오프닝 관련주를 사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조선주도 예전에 지금 현대 위포조선 같은 경우도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뭐 이런 부분에 조금 약간 움직이려고 했었고 조선주, 뭐 철강주 그리고 이제 뭐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이제 그쪽에 뭐 기계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뭐 건설주들 중에서도 이제 뭐 삼성 엔지니어링처럼 약간 플랜트를 만들고 수소에 관련된 어떤 그런 것도 공장 투자를 하는 인프라를 만드는 어떤 그런 건설사들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제약바이오 그리고 코로나 진단 키트 그리고 뭐 예전에 그 코로나의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있었던 그런 어떤 노렸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조금 빠져나오려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생각에 너무 묶여서 자꾸 이제 그 종목이 또 예전에 비쌌던 부분에서 내려온다고 막 추가 매수하고 하기보다는 다른 쪽의 어떤 상황들을 조금 보고 그런 종목에 물려 있는 게 있다면 조금 천천히 조금 지금은 손절하기에는 조금 늦었으니까 천천히 조금 한번 보자. 천천히 보면서 차후에 다시 이제 제약주들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시점이 이제 좀 천천히 기다려야 되니까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면은 그 돈이 거기 다 묶이면서 결국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일단 좀 천천히 지켜보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바이오 이 제약 관련주에 관해서는요, 지금 많이 흘러내려온 계좌이겠지만, 섣부른 추가 매수보다는 조금 관망을 하자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특징주 살펴봤고요.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1357 꼭 입력하신 뒤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또 이렇게 들어오시고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 계시는데 이현님께서 추매하실 때 기준을 무엇으로 잡는지 궁금합니다. 이 삼성 엔지니어링 기준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매 중이라고 하시니까 라고 또 남겨주셨네요. 전문가님 삼성 엔지니어링 아까 보유하신다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추매 기준은 뭔가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네. 일단은 그 종목을 보기보다 일단 시장을 먼저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는 저도 그 1순위로 이 종목을 이제 가장 집중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여러 종목의 후보군들을 이제 같이 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러 종목을 같이 봐요. 그러니까 동국제강도 보고 있었고, 네. 무료방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동국제강도 지금 같이 보고 있죠. 동국제강도 같이 보고 있는데 이제 그 시장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종목들의 움직임을 같이 보는 거죠. 대한유화도 지금 같이 보고 있었고, 근데 지금 대한유화 같은 경우가 이제 시장이 계속적으로 가지 못하고 하니까 계속 이렇게 밀려 내려오고 있죠. 밀려 내려오고 있으니까 초반에 이 자리를 지켰을 때는 좀 추가 매수를 내려오면 좀 하면서 이 자리를 지켰을 때는 여기서는 매수를 조금 하면서 상황을 봤는데 이게 밑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추가 매수를 안 하는 거죠. 안 하고 이후의 상황을 보자. 좀 더 내려오는 상황을 충분히 보자. 근데 같이 사고 있었던 삼성 엔지니어링은 계속 이제 자리를 잘 지켜주는 거죠. 잘 지켜주면서 지금 보시면은 이 100일선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 부분에서 지금 옆으로 횡보하는 이 구간대에서 흐름이 하락으로 깨지지 않았죠. 깨지지 않고 지금 요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더 공격적으로 산다면 한 요 정도 부근부터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지금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계속적으로 미국 시장은 빠지려고 하지 않고 있고 미국 시장은 지금 괜찮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이 못 갈 뿐이지. 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종목들 중에 대한유화, 뭐 셀트리온, 뭐 녹십자 이런 종목들끼리 계속 흘러내리고 있고 지금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철강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좀 살아나려고 했다가 또 밀리고 있고 살아나려고 했다가 또 밀리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제일 덜 빠지면서 시장에서 제일 자리를 지금 잘 잡고 있는 게 보고 있는 종목들 중에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괜찮아 보여요. 그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 지금 받아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내려오고 하는데 누군가가 그거를 이렇게 싸게 보통 여기서는 지금 기관의 어떤 그 매수세가 조금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이 이제 뭐 누군가가 팔아서 내려오면 누군가가 그 종목이 더 싸지기 전에 다 미리 이제 받아주니까 받아주면서 가격이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의 흐름을 보면은 일단은 흐름이 깨지지 않으면서 여기서 좀 되돌아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여기까지 또 밀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추매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이 일단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여러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들 중에 흐름이 좀 괜찮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종목들, 빨리 올라가면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부터 좀 시장이 그 종목이 내려올 때 좀 집중해서 사는 거죠. 집중해서 사면 그 종목이 돌아서 올라가면 이제 수익으로 바뀌면 좀 기존에 비중이 너무 많으면 좀 수익 실현을 하면서 좀 덜어내면서 포트를 다시 정상적으로 만들고 그 전에 올라오지 못했던 다른 종목들을 살 수 있는 여력을 좀 만든 다음에 또 그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려고 하면 그때 조금 이제 천천히 한번 지켜보면서 사면서 지켜보는 거고 계속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들이 흐름이 안 좋다 지금 셀트리온처럼 그러면 일단 추가로 뭐 살 어떤 부분에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그 주봉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을 보면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사실 얼마 전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이제 그 1조 정도의 이제 계약이 나왔죠. 공장을 짓는. 이 회사가 이제 공장을 짓는 어떤 부분을 할 때 삼성 쪽이라든지 그리고 뭐 수소에 관련된 어떤 인프라를 만들고 뭐 할 때도 이 회사가 이제 SK가 100조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 파트너로서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과 같이 하는 어떤 부분들이 나오죠. 그래서 일단은 그 앞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뭐를 하고 삼성이 반도체를 투자를 한다, 뭐 바이오에 투자를 한다, 뭘 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공장을 짓거나 뭐 SK가 수소를 투자한다 뭐 할 때 그 공장을 질 때 수주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회사죠.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 보면 4조 6천억 정도 돼 있는데 지금 뭐 매출을 보면은 지금 뭐 한 6조 뭐 이렇게 이제 이 정도의 매출이 나오면서 한 4조 6천억 정도의 시가총액, 영업이익이 지금 작년에 1년 영업이익이 3,600억이었는데 지금 반기 영업이익이 한 2,500억 정도. 그러니까 회사의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점점 괜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실적이 좀 이제 계속적으로 뭐 투자하고 뭐 하고 이제 기업들이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인프라를 만들고 뭔가를 할 때 좀 앞장서서 먼저 이제 그런 공장들을 짓게 되고 하면서 실적이 점점 이렇게 나아지면서 흐름이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을 좀 눈여겨보고 있고요. 지금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철강의 어떤 그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데 앞으로의 컨센서스도 굉장히 좋게 보여지고 있는데 업종 자체가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긴 한데요. 또 거의 다 목표치에 다 오지 않았나. 지금 61선 정도 이제 15,000원 정도 부근인데 한 요 정도 부근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고 다시 좀 그냥 돌려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게 철강이 여기서 그냥 고점이 나왔고 그냥 그대로 죽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그 어떤 건설 경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산업의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바로 꺾이면서 죽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좀 너무 오버해서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서서히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걸 확인하면 아 이거 또 너무 내려왔네 하는 어떤 부분에 공감대가 있을 거고 하면 조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은 동국제강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밀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시다시피 이제 크게 밀리지 않고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시장의 어떤 그런 상황을 참고해서 이 삼성 엔지니어를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씩 나눠서 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 이게 어떤 종목을 추매할 때 종목의 흐름만을 보지 말고 일단은 시장의 환경 FOMC 회의가 끝나서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미국은 가는데 우리나라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런 시장의 어떤 안정화를 보면서 이제 종목들을 좀 선별해서 본인이 판단해서 종목들을 골라서 하나하나 순서에 맞춰서 이제 추매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한번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이야기 남겨주셨는데 지수뿐만 아니라 또 차트 흐름도 보시고 또 관련 종목들까지 또 섬세하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상담은 2부 때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비밀번호는 1357번 꼭 입력해 주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셔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대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 신광석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